2월 9일 월요일 오늘 주간 경기 좀 산뜻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에는 방송을 안 했는데 주말이 좀 고민이에요. 그죠? 예, 주말에는 원래 시청자분들이 조금 좀 적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영상은 또 남겨드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주말쯤에는 좀 쉬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역시나 뭐 농구는 꾸준하게 다 잘 맞았는데 조금 좀 꼬였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배구에서 좀 지랄이 나거나 그래서 약간 좀 꼬이는 흐름이긴 했다. 이번 주도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느바는 딱 한 조합만 갔는데 한 조합이 깨졌고 어제 느바는 전체적으로 무난했는데 음, 역시 축구는 이제 두 조합 가가지고 한 조합. 역시 분데스리그 조합이 제가 상당히 좀 잘 맞는다. 분데스 있을 때는 그냥 분데스 조합만 하나씩 들어야 될 것 같아. 분데스리그에 엔간하면 잘 안 틀리니까. 자, 이번 주 또 야심차게 떡값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이번 주 날카롭게 날을 세워가지고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손보대 형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는 아시다시피 정말 좀 너무너무 심할 정도예요. 그죠? 뭐 진짜 언어보 장난질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확실히 경기 분석보다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분석이 조금 더 주요하게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양팀 뭐 상대 전적이라도 뭐 여러 가지가 뭐 중요하겠지만은 배구는 장난스러운 흐름이 너무 많다. 어저께 경기인가? 어저께 경기에서도 그 오바 딱 죽이는 거 보세요, 그죠? 손보대 형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상태가 조금 안 좋죠. 직전 경기들에서 그죠? 손보는 이제 야쿠비 떠났고 이제 아밋을 새로 데리고 왔죠. 근데 뭐 오늘 뛸지 안 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중간에 들어온 선수들은 적응 기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처음에는 그냥 전력으로 분류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농구든 배구든 출장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손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 처음에 한두 경기는 뭐 이렇게 대놓고 잘 안 뛰거든요. 직전 경기 옥저 원정과 3대1로 패배를 했고요. 이제 옥저 홈이 워낙 좀 빡세잖아요. 옥저가 최근에 경기를 좀 왔다 갔다 하긴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나경복이 한동안 좀 컨디션이 좋았는데 오히려 임성진이 한번 좀 좋을 때가 됐다.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렸었고. 임성진이 올해 뭐 제대로 보여준 적이 많이 없는데 확실히 직전 경기에서 조금 좀 올라온 폼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도 나경복이 너무 부진하면서 비에나 임성진 둘로는 조금 좀 경기가 좀 빡세긴 빡셌다. 확실히 또 홈의 옥저 역시 만만치 않았다 뭐 이런 겁니다. 반대 현대캐피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제가 이제 직전 경기 통수 한번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최근 5경기 연속 3대0 셧아웃 경기 승리를 거뒀던 팀이기 때문에 한번 좀 통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오바를 들고 왔거든요. 우리카드가 요즘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우리카드 해볼 만하다. 오바를 갔는데 프렌의 오바를 받고 들고 간 건 오바였죠. 근데 우리 카드가 역셔다웃을 냈습니다. 그죠? 확실히 현대캐피탈 종잡기가 좀 어렵고 중간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 경기에서도 역시 리시버가 좀 많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현대캐피탈이 뭐 경기를 패배하는 거는 뻔하죠, 그쵸? 아시다시피 리시버가 굉장히 불안하지만은 그걸 이제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메울 수 있을 것인가? 그날 공격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 버리면 뻐르륵 지기도 하죠. 최근에 이길 때는 계속 셧아웃으로 이기는데 패배한 경기들 최근 10경기에서 4경기 중에 2경기가 셧아웃 패배입니다. 그 정도로 한번 무너지면 확 무너지기도 한다. 자, 오늘 선보대 형캐인데 일단 나경복이 직전 경기에서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4세대 좀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 좀 나왔었는데 그런 모습 조금 거슬리기는 하고요. 현대 캐피탈 손보 경기력만 놓고 보면 사실 형캐가 좀 나아 보이는 감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좀 거슬리는 거는 상대 전적이에요. 상대 전적에서 오늘 양 팀이 만났을 때 전부 홈팀이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 3승 1패로 형캐가 홈에서 3번 승리를 거뒀고 손보가 홈에서 승리를 한번 거뒀고 이게 패턴적으로는 손보가 한번 이길만 하거든요. 최근에 흐름이나 전력은 형캐가 분명히 좀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전 직전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나경복이 완전 저점 뜬 경기 치고는 그 경기력이 괜찮았다. 현대캐피탈 지금 수비 문제. 임성진도 한번 좀 폼 한번 올라올 타이밍도 됐고.
저는 이 경기는 손보 프렌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오버 보기가 조금 그런데 그냥 농구, 그러니까 배구는 언어볼 들고 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장난질스러운 패턴이 많아서 그래도 오버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프렌에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 현건대 흥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건, 브레이크 막판부터 지금 이제 계속 좀 안 좋죠, 그쵸? 예, 현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부상자들이 조금 이제 짜잘한 부상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겹치고 하면서, 뭐 출장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신경을 좀 많이 써줬고, 그러니까 팀적으로 좀 안 좋은 시기에 있죠, 그쵸? 다들 아시다시피 양효진, 카리 다 이제 무릎 쪽이 조금 좋지 않고 경기를 뛰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제 정지훈이 빠져 있고, 예. 그래도 일단 뭐 전체적인 팀의 왁구는 여전히 나쁘진 않아요, 그죠? 예, 카리, 양효진, 자스티스, 나연수는 좀 그렇지. 나연수, 이예림. 그러니까 예림이 누나 이런 양반들이 나쁘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양반을 주전으로 쓰면 애매하다고 이런 양반들은. 예. 백업으로서 잘하는 친구들이 꼭 주전으로 쓰면은 별로가 돼요, 그죠? 아무튼 이예림, 나연수 올해 다 기대감이 있는 양반들이기는 한데 확실히 직전 경기에서는 조금 아쉬웠고요. 근데 직전 경기가 페퍼였다는 건 좀 감안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페퍼 상대로 워낙 이제 상성적으로 안 좋았던 게 있고 페퍼가 최근에 폼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조이가 1옵션 모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홈이었고 예, 상승적으로 좋진 않았고 그래서 현대건설 최근에 이제 뭐 부상 부진으로 조금 좀 아쉬운 흐름인 거는 맞다. 예, 맞는데 직전 경기는 좀 감안해주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수요일 날 경기를 하고 오늘 충분히 쉬고 경기거든요. 예, 이 경기 또 셧아웃이기 때문에 토요일 셧아웃, 수요일 셧아웃, 승리 패배 그리고 오늘 충분히 쉬었고 결국에 저는 이 팀이 그죠? 예, 부상 짜잘한 부상 뭐 컨디션 이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흥국생명 역시 최근에 여기도 이제 부상자들 때문에 이제 조금 그렇죠, 그렇죠. 예, 피치가 이제 못 나오는 게 일단은 제일 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부상자들이 있는 거를 잘 메워주고 있는 그런 구석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미들이 일단 좋아요, 그렇죠. 예, 피치가 없는데도 수지 누나, 다현이 누나가 있기 때문에 미들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레베카 라셈이 근데 직전경기 존벌 타보니까 좀 답 없는 경기가 돼버렸죠, 그쵸? 예, 상대 높이에 조금 고전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덴차, 킹켈라, 특히 킹켈라한테 많이 막혔고, 이 경기는 육서형이 좀 갑자기 튀어나왔던 경기죠. 아무튼 뭐 흥국도 이 부상자들이 있는 와중에서 팀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예, 일단 국내 자원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최은지 뭐 이제 뭐 정윤주 뭐 이런 양반들이 뭐 돌아가면서 예, 자기 역할들을 해주는데 정윤주는 좀 아쉽긴 하고 아무튼 여기도 이제 부상자들이 좀 있지만 어느 정도는 팀이 왁구가 돌아가고 있다. 양 팀이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죠? 예, 전체적인 팀의 왁구는 괜찮지만은 최근에 부상 부진들이 좀 겹쳐 있는 그런 시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직전 경기에 지금 집중을 했어요. 예, 최근에 이제 흥국생명이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는데 이 경기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못했동이었거든. 너무 안 됐어. 상대 높이에도 굉장히 고전을 했고 미들이 좀 잘 돌아가긴 했지만 공격 자체가 잘 안 됐고 리시브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그냥 전체적인 경기력이 너무 별로였다. 이 경기에서. 그런 점들을 좀 꼽아볼 만한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뭐 직전 경기는 조금 저는 꼬였다는 느낌을 좀 받기는 해요. 예, 그 페퍼라면 그게 가능했고 실제로 제가 이 경기 페퍼 프렌을 보기도 했고 양 팀이 만났을 때 여기는 또 반대로 원정 팀들이 전부 이기긴 했었거든요. 예, 약간 이제 패턴들이 조금 어렵긴 해 오늘 배구들이 그죠. 여기는 전부 홈 팀들이 이겼고 여기는 전부 원정 팀들이 이겼고 그랬는데 저 직전 경기 흥국생명 경기력이 좀 너무 별로였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 경기는 네, 현대건설 마인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마인에 언더 보겠습니다. 두 개가 좀 다른 패턴으로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뭐 하나는 마언, 하나는 풀옵 이렇게 뜰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를 마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네, 추천 타임 그리고 잠깐의 홍보 타임. 네, 농구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다음 주가 구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좀 떡값 모드로 또 야무지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네, 추천 또 빨빨 눌러주시고 네, 제주 추천자가 받는 방법 스티비 라이브 오셔서 요 금액을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신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에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린다. 다시 보기 영상에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고요. 회원전은 게시판에서 보시면 되고.
추천 여러분들 한 20개까지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농구는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틀렸는데 배구들하고 항상 엮이면서 조금 그랬던 경기들이고 주말에 원래 튀는 경기들이 좀 있는데 주말에 좀 튀는 경기들 좀 잘 못 잡았던 게 좀 아쉬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추천 조금만 좀 눌러주세요. 이번 주 패키지 좀 싸게 올렸거든요. 이럴 때 들어와야 돼, 형들. 이럴 때. 이럴 때가 타이밍이야. KT 소닉붐 대 서울 삼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소닉붐 최근 5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게 KT가 형들 뭐랄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 하죠. 수문장이다, 문직이다, 못 지나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지금의 KT는 진짜 수문장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최근 5경기를 보면은 2승 뒤에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는데 2승을 누구한테 했냐? 서울 삼성, 가스. 소위 잡밥들은 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패배한 팀들 원주 DB, 창원 LG, 고양 소노. 고양 소노는 지금 저는 제가 한 달 전쯤부터 고양 소노를 제가 고평가를 했잖아요. 고양 소노는 지금 상급 팀이에요. 상급 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역시 제 예상대로 나오고 있죠. 고양 소노 지금 한 달 동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최근에 KT는 약한 팀들은 접했고 강한 팀들에게는 좁혀졌다. 이런 거고 아시다시피 지금 KT가 애매해져 있는 시점이에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상자들이 너무 많죠. 하용길이 시즌 아웃이고 문정현 없고 까굴랑한 없고 쏠쏠했던 한의원 없고 이런 점들 때문에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고 최근에는 수비도 잘 안 돼요. 그죠? 수비가 잘 안 된 지는 오래됐거든? 근데 더 안 돼, 최근에는. 더 안 될 수밖에 없죠. 수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정현이 최근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KT는 좀 애매하다. 그렇다고 이제 뭐 득점이 잘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KT가 좋았던 구간들을 보면은 일단 윌리엄스가 중심을 잘 잡아줬고 거기에다가 국내 자원진들의 야투 감각이 좀 버무려지면서 팀이 상승세를 탔고 좋았단 말이야. 근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게 한의원이잖아요. 근데 한의원이 빠져버리니까 약간 좀 슛감도 좀 애매해. 윌리엄스는 꾸준한데 슛감도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수가 다 애매한 그런 시점이에요. 수비는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하윤기하고 문정현 수비 핵심들이 좀 빠져 있잖아요. 높이가 좋고 그런 친구들이. 근데 이 핵심 수비 자원들이 빠진 거에 더불어서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스쿼드로 손발을 그렇게 많이 맞춰보지를 못했단 말이야. 농구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잘 될래 잘 될 수가 없어요. 원주 DB전 96실점, 창원 LG전 81실점, 고양 선호전 92실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팀의 문제가 뭐냐? 공격과 수비가 안 된다. 공격이 안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국내 자원들이 조금 받쳐주던 게 한의원 부상 플러스 슛감이 다운. 수비 안 되는 거는 핵심들이 빠졌고 지금 스쿼드로 손발 맞춰보기가 조금 애매하고. 근데 사실 수비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긴 하거든요. 이 스쿼드면. 일단 뭐 두원이가 이렇게 수비는 잘하진 않지만은 전체적인 왁구는 그래도 뭐 문성권이 있기 때문에 포워드진에서 그리고 이두원도 높이는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수비는 조금 더 개선될 거라고 봐요. 지금보다는. 근데 어쨌든 지금 스쿼드로 손발 맞춘 지가 좀 거시기 하기 때문에. 근데 까드진이 좀 애매하긴 해. 까드 수비할 사람이 별로 없어. 김선영, 강성욱 수비 안 되죠. 강성욱 생각보단 괜찮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페인트 존 자체는 저는 좀 나쁘진 않다. 이두원하고 문성곤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서울 삼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은근히 프렌을 좀 많이 들고 갔던 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이클적인 부분들. 첫 번째 사이클적으로 한동안 슛감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이클적으로 좀 올라올 때가 됐고 복귀 자원들이 다 돌아왔고 그리고 팀적으로 지금 화해 무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 5경기를 보면은 한 경기 이겼거든요. 근데 외곽이 37.1%예요. 근데 이게 서울 삼성의 문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외곽이 잘 터지는데도 지는 거가 항상 서울 삼성의 문제다.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37%면은 느바 기준으로도 꽤 괜찮은 3점슛 성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성공률을 가지고도
1승 4패. 이 팀이 얼마나 3점 제외하면 답이 없는 팀인지, 수비, 페인트 존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렇다. 아무튼 최근에 경기력은 뭐 이제 니콜슨이 빠져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긴 하지만, 뭐 니콜슨이 전 들어온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니콜슨이 뭐 그렇게 뭐 좋은 선수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 팀적인 케미 박달내고 있지. 심판한테 자꾸 개지랄 했었지. 어, 그리고 이 양반 들어왔을 때 딱 좋은 건 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체력 관리가 좀 된다. 직중은 캐런 칸터가 40분 뛰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20분씩 나눠 뛰면 그래도 효율이 좀 올라가니까. 근데 니콜슨 가뜩이나 수비가 안 되는 양반인데 수비도 좀 대충 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 양반이 들어왔을 때 뭐 핫핸드로 슛을 엄청나게 꽂아 넣으면 모르겠지만은 뭐 니콜슨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고 일단은 뭐 최근에는 그냥 서울 삼성 슛 잘 터지는 서울 삼성이에요. 슛 잘 터진다고 얘네들이 많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래도 일단 다 돌아왔다. 이관희, 뭐 이원석, 뭐 최성모, 한호빈, 이근희, 전체형 슛감 소수하고 다 돌아왔고, 근데 여전히 수비는 답이 없다. 니콜슨이 아마 오늘 돌아올 가능성이 큰데, 이거는 뭐 저는 대세에 아주 큰 지장을 줄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직전 경기 캐런 칸터가 40분을 뛰었기 때문에 지금 칸터가 토요일 날 40분을 뛰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쉬고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니콜슨이 안 돌아오면 좀 문제긴 해요. 오늘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거는 뭐 대세에 엄청 큰 지장을 줄 것 같진 않다. 아무튼 최근에 이제 좋지 않은 팀들의 맞대결이고 두 팀 다 이제 3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팀 다 좀 간절할 것 같고요. 일단 KT가 지금 3연패를 하고 있고, 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얘네들이 하위권 애들은 잘 패거든요. 그리고 오늘 연패를 안 끊으면은 답이 없어. 오늘 간만에 홈 경기고 다음 경기부터 계속 원정을 가거든요. 정관장, KCC, 가스 좀 빡센 원정들을 가기 때문에 오늘 못 끊으면 좀 괴로워지거든요. KT 입장에서도. 저 오늘이 그래도 반등각으로 좀 괜찮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KT가 이길 확률이 전 일단 뭐 그래도 좀 높지 않나. 타이밍적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수비가 너무한데. 두 팀 다 요즘 수비가, KT도 수비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5경기 실점 비율을 보면 KT가 82실점이고요. 서울 삼성이 92실점입니다. 뭘 찍어야 될지는 저는 명백하게 나온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KT 마이너 오버 보겠습니다. 균점이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오버. 하나은행 대 스타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농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느바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비 농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스코어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득점을 핵심 몇 명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수비를 좀 빡빡하게 시키는 이런 게 이제 한국의 농구잖아요. 근데 이런 팀들의 특징이 체력이 좋을 때는 경기력이 좋아. 근데 체력이 달리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득점력도 좀 빠지기 시작하고. 아무래도 이제 체력을 갈아 넣어야 되니까 수비를 빡빡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는 브레이크 막판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득점력이 팍 꺼지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좀 좋지만은 또 슬슬슬슬 득점이 좀 빠지고 있죠. 그죠? 삼성생명조 54득점, 썸존에 이거 연장 가서 62득점 넣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체력 갈아넣는 수비 농구를 하는 팀들은 체력적으로 부침이 오는 시기에는 저는 경기력이 별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슛감도 좀 별로가 되고, 수비는 에너지 레벨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왜 이렇게 안 눌러주셨지? 40분 보고 계신데 19개는 좀 서운하다, 형들. 어차피 이거 듣고 나갈 거잖아.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하나는 최근 두 경기에서 득점력들이 조금 좀 저조하게 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직전 경기 연장을 갔습니다. 연장을 가가지고 연장 가서 마인을 찍고 왔는데, 이게 부산 원정이잖아. 그리고 하루 쉬고 지금 오늘 홈으로 돌아왔죠. 부산에서 이제 부천으로 오는 거고. 그리고 이 경기를 보시면은 이 경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주전들 좀 갈았었거든요. 하나은행은 주전들을 원래 좀 돌려 쓰는 팀이기는 해요. 썸보다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진한 42분, 박소희 42분, 사키 42분,
이날 로스터를 7명인가 밖에 쓰질 않았거든요. 연장까지. 예, 그렇게 빡빡하게 굴리고 지금 하루 쉬고 경기란 말이야. 이거 뭐 좋게 봐줄 수가 없다고 보고, 어쨌든 올해 하나은행한테 저는 뭐 그렇게 흠잡을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적당히 스코어를 잘 분포되고 있고, 높이 좋고, 뭐 이것저것 다 좋은데,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때의 하나은행의 경기력은 특히 득점력 쪽에서 조금 좀 꺼지는 게 분명히 좀 보이긴 한다. 그런 패턴들이. 오늘 정도면 좀 그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스타즈 최근에 이제 연승 달리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하고 있고 뭐 트럭이죠 트럭. 예, 스타즈는 저는 뭐 흠잡을 건 많이 없다고 봐요. 예, 제가 뭐 최근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비가 약간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어이구 안 내려놨네. 모에뀨 빠진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모에 빠지고 들어온 그 친구가 사이즈가 좀 아쉬워요. 사카이사라가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수비에서 좀 분명히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지수 누나가 돌아오면 손발 좀 다시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삐걱거리는 게 있어. 이제 로테나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 누나가 은근히 헌팅을 많이 당하거든요. 헌팅하기가 좋아. 탑으로 끌어내서 스위치 해가지고 돌파 옵션 활용하는 발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처라든지 지수 누나가 계속 경기를 엄청 많이 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발 맞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확실히 모에가 있었으면 여긴 압도적으로 우승했을 것 같기는 해. 사라가 사이즈도 조금 좀 아쉽기 때문에 수비에서 모에가 해주던 거랑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평균 실점이 최근 5경기 70점 뭐 이런 거고요. 예, 그래도 뭐 압도적인 그러니까 최근 몇 경기에서 슛감이 약간 잦아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핫핸드 흐름이었기 때문에 슛감이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떨어져도 공격적으로 풀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수 누나도 있고 외곽 옵션도 굉장히 다양한 편이고 여전히 꾸준하게 득점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양팀 오늘은 상대 전적들이 좀 재밌는 매치업들이 많아요. 이 매치업들은 전부 또 원정이 이겼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요 매치업 전부 원정 팀들이 이겼죠. 예, 오늘 이제 스타즈가 또 원정 차리고 손보하고 형키에는 이건 다 홈팀이 이겼습니다. 예, 손보이고 요 경기는 이제 원정 팀이 전부 이겼었고 근데 저는 일단은 요거는 패턴대로 봤지만 요거는 바꿔서 봤죠. 요거 상대 전적들이 좀 재밌긴 해요. 예. 그렇고요. 양팀 만났을 때 역시 이제 최근 2경기는 완전 오바 게임이었거든. 오늘 좀 오바를 좀 조심해. 그러니까 스타즈가 지금 아시다시피 공격을 지금 엄청난 오바 장줄을 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뭐 수비는 좀 잘 안 되고 공격은 꾸준하기 때문에 오바 장줄을 타고 있는데 야, 이게 이제 장줄이 끊어질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하나은행이 조금 더 경기력이 좀 그렇다. 만약에 오늘 조금 벌어지면 경기를 던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다음 경기가 뭐 토요일이고 이제 뭐 챔프전에서도 만날 수도 있는 팀들 1, 2 팀들의 맞대결이라서 어지간하면 하겠지만은 직전 경기 데미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거는. 토요일 데미지가. 그래서 하나은행이 최근에 득점도 조금 하고 경기를 만약에 던진다. 그러면은 하나는 쭉 득점이 좀 안 나와서 오버가 깨지는 이런 패턴을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스타즈의 오버 장출이 어디서 끊어질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스타즈가 신안이거든. 이거 15 오버 안 뜰 수 있습니까? 이거 신안? 신안 신안 수비 안 되잖아. 그 다음 경기 3생 이것도 오버 안 보기 힘든데. 일단은 깨지면은 결국에는 스타즈가 형들 언더 같으면 어디서 뜰까요? 하나은행 아니면 우리은행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은행도 요즘에 그냥 3점팀 돼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단 말이야. 체력적으로 달리고 오늘 만약에 벌어지면 경기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 하나은행. 저는 일단 오늘이 좀 주의 포인트가 아닐까. 예, 언더에다가 전 스타즈 5.5 마인까지만 볼게요. 7.5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일정상의 이슈. 경기가 초반에 좀 벌어지면 그죠? 예. 근데 쉽게 던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아시다시피 1, 2팀 자존심 맞대결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스타즈는 그리고 지수 누나가 없는 타이밍에는 하나은행이 분명히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높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쉽게 던지진 않을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하고요. 7.5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에는 그래도 오늘 오바는 조금 조심 오바. 조심 오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주말에는 방송을 그래도
주말 고민은 좀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안 해도 또 영상 올려드리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야무지게 떡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팅!